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이르면 모레쯤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첫 접종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운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운송이 됐고 이천 물류 창고에 이제 보관이 됩니다. 그 내용도 이제 후반부에 살펴볼 거고요. 2시 10분에 진행되는 이제 브리핑에서는 아마도 백신 관련 내용들이 아마 다수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내용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 신규 확진자 추이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400명대로 지금 사흘 만에 올라서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 추이는 어떻게 좀 지켜보시는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적게 나왔다가 주말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통계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된 게 지난 2월 15일이었기 때문에 보통 지난 11월 3차 대유행 때를 잠깐 돌이켜 보게 되면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그 다음 주까지는 조금 조용했다가 한 열흘이나 2주 지나서 갑자기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주말까지 발생 추세가 조금 우려되는 시점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주에 중대 고비다 발생자 추세 양상을 보고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가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11월 달하고 다른 점은 이제 11월 달에 이제 1단계로 완화가 됐었고 지금 이제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이제 사적 모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집단 크고 작은 집단 감염 필수적인 시설이든 비필수적인 시설이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크고 작은 집단 감염도 있었지만 또 이제 사적 모임을 통해서 선행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에 새로 2단계와 이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조합이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세를 좀 완화할 수 있을지는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지 알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감소되는 어떤 요인보다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증가폭이 어느 정도 될지가 조금 좀 주의 깊게 잘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당국도 그렇고 일단 교수님께서도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강도는 이제 현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현 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면은 예전처럼 주요 어떤 영업장이나 사업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장이나 영업장의 운영은 하면서 또 방역 수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한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가 가장 좀 고민이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일어나는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조금 방역 수칙을 좀 소홀하셨던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조금 더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방향으로 갈지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가 좀 고민이 되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거리두기 개편이 나왔을 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완화될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현재 그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번 최근까지 있었던 조치들 가운데서 좀 핀셋 조치면서도 효력이 컸었던 것이 바로 5인 이하 사적 모임 금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지 않는 대신에 이 부분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공간에서 이걸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일각에서 거론되어 왔었던 3 내지 20인 범위에서 각 공간에 맞게 설정을 좀 달리 해보자라고 하는 세분화된 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주말에 바로 확정되진 않더라도 앞으로는 더 검토가 되는 그런 가능성도 같이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기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돼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의 그 접종 진행 상황에 대해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접종까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냉장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종 센터가 아니고 각 의료 요양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의사가 있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접종이 될 거라서 그쪽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해당 분량의 백신이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제 배송이 되고 또 이제 그런 시설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자문 의사를 통해서 방문 접종을 통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은 각 요양병원과 이제 보건소로 백신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럼 개별적으로 지금 1차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의 종사자분들 그리고 시설 그 입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접종을 받게 됩니까? 네, 일단은 그 물류센터를 거쳐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하고 요양시설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입소자하고 종사자라고 우선순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의 뭐 세분화된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은 없고 일단은 병원 쪽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소자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지 않는 것이 당분간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쪽 연령대는 제외를 하고 접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국방부가 또 경찰과 함께 이 수송 단계별 호송 계획 마련한 상태인데 직접 호송에 나서는 경찰의 발언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그 백신 수송 근무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이 백신 수송 차량이 테러라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일반 차량들과 이런 그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모의 훈련을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그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할 수 있어 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수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그런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아무래도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이제 우리가 만나볼 또 화이자 백신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런 그 운송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경북 안동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네네. 국내에서 이제 이송과 배송이 이루어졌는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이제 수입이 될 거고요. 네네. 그것에 대한 모의 훈련은 지난번에 이제 그 냉동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송하는 훈련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처럼 이제 공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예.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방 접종 센터에서 초저온 냉동고를 갖춘 곳에서 이제 접종이 되겠고 네. 또 그 백신을 접종할 때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달리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한 바일에 10인분이 있기 때문에 접종 전에 이제 10인분으로 나눠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냉동된 백신을 해동한 다음에 1.8cc 생리식염수를 넣고 그것을 이제 6인분으로 나눠서 이제 접종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접종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백신의 포장을 어떻게 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동한 시간을 적어 놓는다든지 또 무균 상태에서 백신 양을 이제 추출해야 되고 또 그것도 이제 6시간 내로 접종해야 되고 그런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 종류별로 이제 접종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예방접종 센터로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센터는 250여 곳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5곳 정도에서 먼저 이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접종 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맞으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또 종사자분들 같은 예. 경우에 이제 65세 미만 분들이 이제 먼저 맞으시게 될 건데요. 일단은 그 접종 전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있고, 예를 들면은 현재 지금 면역 억제 치료제 같은 것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예. 또 현재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임신부에게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는 없는데 예. 아직은 그 식약처에서 임신하신 분들에게는 접종을 조금 그 관련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임신 가능성 같은 것은 없는지, 또 백신 당일날 이제 열이 나거나 어떤 다른 감염 증상 같은 것을 보이진 않는지, 그래서 열이 아니더라도 뭔가 급성 질환이 있을 때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런 몸 상태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을 이제 할 수 있는 분, 피해야 하는 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브리핑에서도 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보니까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어떤 이런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접종을 피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설명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고, 아마도 그 백신 성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 후에 유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알레르기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렇게 미리 알리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어떤 장세척제라든가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는 화장품, 약, 뭐 세척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좀 구체적인 자료를 기입하시기를 요청하시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 해외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왔던 분들은 기존에 아나필락시스가 있던 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또 없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또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는 한 15분 정도 최소 머무르셔야 되고, 기존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 조금 더 오래 경과를 잘 관찰하셔야 되겠고요. 예. 이 아나필락시스는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데 호흡곤란이나 혈압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고 대처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0만 명 중에 1명꼴로 생길 수 있는 드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이런 아나필락시스로 인해서 좀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방하고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소아 청소년이라든지 이제 임신부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제 임신부나 소아청소년은 아직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처음에 식약처에서 이제 수유할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예.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수유하시는 분도 뭐 접종을 맞으셔도 태아에게 신생아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수유하시는 분도 이제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어떤 치료를 최근에 받으셨는지, 면역 억제 치료라든지 또 코로나19로 해서 항체 치료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예진과 문진 때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방 접종 전에 주의사항, 특히 이제 최상의 몸 컨디션을 잘 유지하셔서 접종 당일날 어떤 열이 나거나 또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은 없는지 잘 보고하고 관찰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아나필락시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내가 겪고 있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은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고 예. 또 입술이 붓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심하게 붓게 되면은 이제 기도 점막이 붓게 되면 호흡이 곤란하실 수가 있고, 또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떨어지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예. 의식 소실이라든지 쓰러진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대부분은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예. 뭔가 좀 몸이 갑작스럽게 안 좋다, 어지럽고 뭐 숨쉬기 곤란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대기 중에 빨리 의료진에게 알려서 자기 이상 증상을 보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해당 의료진은 그 환자분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맞는지 다른 어떤 우리가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건 아닌지 잘 감별해서 만약에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경우에 잘 낮은 자세로 누우신 상태에서 관찰하시면 되는데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에피네프린과 같은 급성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기도를 유지한다든지 이러한 처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현장에서 잘 파악해서 응급 처치를 하고 또 환자를 장기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또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또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감기에 걸렸다 아니면 미열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한 2, 3일 정도 백신을 접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번에 접종을 못하면 11월 이후로 접종이 밀리게 된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현재 정부에서는.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네. 그 밀리시는 경우는 접종에 거부하신, 동의하지 않으신 분만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되고요. 접종에 동의하셨는데 당일날 좀 안전하게 맞기 위해서 좀 며칠 미루시는 것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동의하신 상태에서 접종 당일날 이상 반응이 있으시면 무리해서 맞을 필요는 전혀 없으시겠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당일날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이 나시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일정을 미루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감기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증상이 좀 애매하실 수가 있으면 콧물이 좀 자주 나는데 맞아도 될까라든지. 근데 이제 콧물이 나시는 경우에 이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가볍거나 또 아니면 알레르기성 때문에 좀 콧물이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맞으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해서 이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증상은 의사와 예진하고 문진 과정에서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백신 접종을 간호사에게 허용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일단은 현재 이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에 있는 것이죠. 예, 그 의사에 대한 처벌에 따라서 의사 면허 자격에 대한 박탈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이런 분위기들까지 맞물려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주사를 놓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은 간호사에게 놓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이재명 지사가 한 건데요. 근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목격을 하셨다시피 간호사분이 주사를 놓으시죠. 하지만 이제 단독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휘 하에서 놓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서는 이제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는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르게 하자라는 제안이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이분이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골자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경미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제 주장을 반박을 하는 것인데 이 주장은 혹시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접종 주사 자체는 이제 간호사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주사는 그 약품 종류도 다르고 투약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서 피하 주사라든지 피내 주사라든지 정맥 주사, 근육 주사라든지 부위도 삼각근이든지 대퇴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또 주사도 속도라든지 어떻게 섞어서 주는지 굉장히 제형이 다양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투약 행위는 간호사가 하실 수 있지만 의사가 이 환자를 판단하고 또 이제 안전하게 접종을 어떤 오더를 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가 같이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같이 의료진이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분 혼자서 이렇게 접종을 하시기엔 조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또 이제 검체 채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미한 의료 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물론 그리고 의사 감독하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도
검체 채취를 하실 수 있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 단독으로 하시는 것은 좀 아무래도 또 간혹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같이 책임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 만나봤고요. 김수민 평론가는 이어서 함께 하실 거고 김경우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